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법 이렇게 치면은 유튜버에 그냥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조회수가 뭐 10만회, 100만회 막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많은 것을 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죠.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노래 잘하는 법 해가지고 뭐 선전은 요란하게 하는데, 그리고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 실제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노래 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 노래 잘하는 법을 알았으면 본인의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본인부터. 근데 10년 전에 부른 노래나 지금 엊그저께 부른 노래나 뭐 별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더 못하는데 뭘 노래 잘하는 법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노래 잘하는 법 알았으면, 노래 실력이 늘어야 맞죠. 근데 본인 실력이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데 뭘 노래하는 법을 뭘 알아. 사실. 그러니까 노래하는 법을 모르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사실은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가슴을 올려가지고 딱 내는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이크가 없이 해요. 마이크가 없이. 그냥 마이크 없이 녹음을 한단 말이죠. 핸드폰에다. 녹음을 하더라도, 제가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뭐 핀 마이크 무슨 마이크 대고 아니면 머리통만한 마이크를 대고 막 하잖아요.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보다 제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목소리가 딸려요? 아니잖아요. 쌩쌩하잖아요. 마이크 없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산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산이 쩌렁쩌렁 울려요. 산이. 골짜기마다 메아리가 친다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산에 가서 노래 부른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산에 가서. 그냥 마이크 없이 한 거예요.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산에 가서 하더라도 전혀 노래가 소리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좋으면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으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곡을, 100곡 천곡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곡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한 곡을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한다면 100일 이상 연습해야 돼요. 최소한. 100일 이상을 연습을 해야 노래 한 곡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연습해 봤어요? 그렇게 연습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 곡을 가지고 1년을 가르칠 수 있어요. 1년 내내. 한 곡 가지고도. 그만큼 무궁무진한 거예요. 소리의 세계는. 그래서, 처음 단계, 노래 연습하는 단계를 얘기해요.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부터 처음에는 일단 녹음을 해서 한 소절씩 들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울 노래, 어떤 노래든 뭐 다 좋아요. 어떤 노래든, 고향의 봄이다. 그럼 고향의 봄을, 한 소절 녹음을 해요, 일단. 잘 부르는 사람 것을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한 소절씩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만큼만 반복하겠다, 이만큼 반복하겠다. 내가 구역을 다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소절씩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불러봐요. 그때 마이크 대고 부르면 안 돼요. 반주를 들어도 안 되고,
반주 없이 마이크 없이.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반주 없이 하라는 것은 반주를 들으면 벌써 내 목소리가 묻히게 돼요. 반주 소리에. 그리고 웬만큼 불러도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반주 소리 하면. 예, 반주 소리 들으면서 하면.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피아노가 안 쳐주면 내가 목소리를 못 맞춘다? 그 노래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거는 노래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지. 예. 음정 박자를 못 맞춘다? 반주가 없으면 그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주 없이. 예, 반주 없이. 그대로, 반주 없이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악보 한 소절씩 들으면서 연습을 해요. 계속. 그러고 나서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악보만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반주 없이, 마이크 없이. 예. 예, 그걸 반주나 마이크 하게 되면 자기 소리가 아니잖아, 그거는. 자기 소리도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악보 없이 이제 불러봐요. 처음엔 악보 보고 불러가지고 숙달이 되면 이제 악보 없이 부른단 말이에요. 악보 없이 불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봐요. 그걸.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면 악보하고 대조를 해보면 분명히 틀린 데가 또 나와요. 그러면 틀린 데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틀린 곳만. 그래서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연습하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또 들어보고 또 틀리면 그걸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틀린 곳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또 전곡 연습하고 전곡 연습하다가 안 되면 또 틀린 곳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곡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냐? 100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100일. 100일은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노래는 4가지가 맞아야 돼요. 4가지.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음정, 당연히 맞아야 되고, 박자, 강약 조절이 정확하게 돼야죠. 그리고 발성, 발음이 정확하게 됐느냐. 이 4가지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천천히 부르는 게 좋아요. 박자보다 느리게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틀린 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면 잘 모르는데도 느리게 부르다 보면, 예, 내가 어디 약하구나, 어디를 잘못하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박자보다 천천히 느리게 불러라. 밥을 씹듯이 한음 씹듯이 차근차근 씹어 먹듯이 발음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에 4단계가 있는데, 공부에는 4단계가 있어요. 예, 저도 공부를 엄청 좋아하고, 또 많이 한 사람이라, 제가 책을 11권을 쓴 사람이라서요. 예, 공부를 누구 못지않게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무튼. 예, 공부에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예.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학이에요, 학. 학이라는 것은 배우는 단계. 지금처럼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잖아, 이해. 이해를 하는 것은 배우는 단계예요, 아직은. 그걸 학이라고 그래, 배울 학. 그 다음에 그걸 익히는 단계가 있어요, 습. 예.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익혀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는 단계. 예.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30분이면 되지만 익히는 것은 100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습. 그럼 학습.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은 뭐냐? 가계 단계. 깨닫는 단계. 뭔가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의 단계가 또 지나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통하는 단계, 그러니까 학습, 각통이 있다는 얘기죠. 통하는 단계. 예. 두루두루. 예. 통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습, 각통을 해야 된다. 노래도 마찬가지야. 노래를 통해서 학이 되고, 습이 되고, 각이 되고,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막 100곡, 200곡 해서는 안 되고,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한 곡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1년 내내, 3년 내내 연습을 해도 된단 말이죠. 한 곡을 가지고.
예.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연습해서 1년 내내 연습해서 한국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예, 백곡 천곡은 일도 아니란 얘기죠. 예.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천곡을 익히느니 한국을 익혀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 노래를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예, 꼭 권하고 싶어요. 예, 아시겠죠? 이게 노래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노래를 제대로 연습하는 방법이고. 그 노래를 잘하는 법, 또 노래를 잘 배우는 법, 그 연습을 또 잘하는 법, 예,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진짜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은 이게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들어주시고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음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정 박자도 안 맞고, 그 노래를 해도 이제 그 전혀 노래가 안 되는, 리듬을 타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 음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이제 제가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새는 애가 없어요. 목이 안 새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목이 새는 것은 7살 넘어서부터 이제 목이 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소리를 뭐 조용히 하라 하면서 이제 소리를 못하게 하니까 점점 이렇게 소리를 억누르다 보니까 말하자면 소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심장은 소리의 주인이고, 허파는 소리의 문이고, 소리의 뿌리는 콩팥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온 몸을 진동해서 소리가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목으로만 노래하게 되면 목이 쉬게 돼요. 그래서 온 몸을, 심장을 특히 울려가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동물을 보면은 목신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물들은 뭐 소리를 이렇게 짓누르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소리하기 때문에 목이 쉬는 일이 없죠. 사람만 목이 쉬어요. 그것은 뭔가 발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성을 제대로 하면 절대 목이 쉬지 않죠. 노래 연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노래 연습은 깨어나가지고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래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노래 연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침보다는 오후에 하는 게 좋고요. 오후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성을 목을 누른다거나 또 목을 긁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소리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목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많거든요. 목이 쉬거나 아니면은 하면서 뭔가 이런 헛기침을 해가면서 노래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노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쉬는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자기도 목이 쉬게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냐, 뭐 노래를 잘 가르치기 전에 목소리가 좋냐, 이거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목이 쉬거나 아니면 코맹맹이 소리,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또 막 몇만 명씩 막 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강사한테 배우게 되면, 뭐 어차피 이제 배우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유전이 되거든요. 밈이라고 해가지고 전달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목이 쉬거나 뭐 코맹맹이 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배우면 안 돼요. 이제 목이 그러면 그리고 목에 힘을 주면서 막 발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래야 되는데 오호 이렇게 호소리가 히읗 발음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 할 때 아로 해야 되는데 하 이런 식이 된다든가 어쨌든 흐 발음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목의 힘으로 목을 눌러가면서 목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대는 해야 되는데 그대는 크 발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크 발음이 그러면은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목심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 발음이 크가 된다든가 아 발음이 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제가 히읗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 히읗 발음이 들어가는 것은 목의 힘으로 목으로 이제 목에 힘을 주게 되면 히읗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노래를 잘못하고 있다. 성대를 상하게 된다 그러면 노래를 아예 못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 세상에는 잘못된 상식이 많아요. 특히 허스키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이다. 뭐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이다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추어 올려요. 근데요, 허스키는 병이지 그게 매력이 아니에요. 허스키가 되는 것은 고쳐야 돼요, 반드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허스키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가 이제 소리가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허스키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노래 이제 발성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좋아지니까 젊을 때 하게 되면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노래하게 되면은 다 목이 쉰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닌데 몇 곡 부르고 나면 목이 쉬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소리를 잘못 내고 있다. 발성을 잘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저는 이제 산에 가서 매일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산에 가서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2-3시간 연속적으로 노래를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목이 쉬지 않고요. 오히려 목청에서 막 힘이 넘쳐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이 쉬는 것은 발성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다. 목에 힘을 빼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죠. 목에 힘을 빼야만 제대로 노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절도 되고 노래도 제대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뭐 히읗 발음도 안 섞이고. 그럼 목에 힘을 어떻게 빼냐? 입을 꾹 다물고 콧노래를 해야 돼요. 콧노래를. 그러니까 모든 노래를 콧노래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향의 봄 같은 거 보면은 높은 미까지 나가거든요. 솔솔 미파 솔 라라 솔 솔도 미 레도 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높은 미 가장 높은 음이 미란 말이죠. 도레 미파 솔 라 시 도레 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미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입을 다물고 보통 이제 목을 막 내질러 가지고 하게 되면 목이 상한단 말이에요. 목이 상하면 안 되니까 목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양이 봄을 할 때 그래서 거의 모든 트로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고양이 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 이상 올라가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높은 솔까지 올라가는 가곡들이 있거든요. 가끔.
뭐 99.9%는 솔까지 안 올라가는데 솔까지 올라가는 노래가 1000곡 중에 한 곡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향의 노래 가장 높은 부분이 그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소절에 있거든요. 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노래 99.9%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장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콧노래로 목에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콧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목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을 꼭 다물고 노래를 광대 2로 소리를 딱 올려가지고 이 콧 사이로 쫙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콧노래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입을 꼭 다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막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엉터리예요. 입을 꼭 다물고 코로만, 오직 코로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노래를 배울 때 되도록이면, 이제 강사를 조심해야 돼요. 목이 쉬었다거나, 고명명의 소리를 냈다거나, 목을 막 짓누르는 소리가, 짓누르면서 소리를 낸다거나,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기타라든가 피아노라든가.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자기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악기 연주하다 보면 악기는 정확하게 연주하거든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연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소리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틀린 것이 틀린지를 몰라요. 자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강사는 피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악기 연주하는 강사들이 화를 내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래 강의를 현장 중계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막 강의하는 인기 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당연히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다. 나한테 배우면 틀림없다. 하면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막 수백 명이 막 따라서 해요. 막 그 강당에 서가지고 막 춤춰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중계방송하는 강사는 사실, 노래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사람들, 노래 배우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노래 배우는 사람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노래 하나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절대 노래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실력이 늘지 않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아냐? 그 이제 처음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순서대로 보기를 누르면은 처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5년 전, 10년 전에 이제 가르치는 거를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올려놓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래 실력이 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더 나아진 노래 강사가 없더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강사가 있다 하면
저한테 댓글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강사분은 대단히 실력 있는, 그야말로 내가 무조건 탑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강사니까. 나는 그런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방법, 발성을 잘하는 법을 안다면 노래 실력이 당연히 늘어야 돼요. 6개월 전보다 늘어야 되고, 1년 전보다 늘어야 되고, 계속 늘어야 되지, 똑같이 제자리 걸어오고 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안 느는 강사한테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지금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금이 훨씬 더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노래를 못해가지고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단 말이죠. 그게. 근데 지금 실력이 늘어서 그 전보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실력이 늘지 않는 강사한테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사에 대한 설명을 그냥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고 저렇고 막 뜻이 어떻고. 근데 그렇게 가사에 대한 설명이 많은 사람은 사실 노래 실력이 별로 없어요. 가사를 알아서 뭐예요? 다 나와 있는 거. 인터넷만 치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알고 싶으면 가사에 대한 해설 쫙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지식인에 치면 얼마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보에도 없는 각종 기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호흡법이 어떻다. 발성법이 어떻다. 배에다가 힘을 줘라 말아라 하면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다 저절로 되는 거지. 노래 하다 보면 다 저절로 돼요. 그런 것은. 굳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따로 연습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리고 뭐 꺾기다, 뭐 비브라토다, 뭐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 상당히 이제 뭐 대학 강사다, 혹은 뭐 대학 교수다, 혹은 내지는 뭐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무슨 테너다, 무슨 바리톤이다 하면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장담할 수가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래 강의를 유튜버로 나선 것도 제가 이제 그런 어떻게 노래 강의를 하나 다 경쟁자 아니에요. 경쟁자. 그분들이 1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그 빵빵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강사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나를 제가 모니터링을 몇 달간을 쭉 했어요. 했더니 야, 저건 아닌데. 저건 가르치는 것도 뭣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악보 보고 그냥 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해주고 끝. 그래서 내가 수준을 볼 때는 저거는 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악 교실에서 음악 시간에 그 노래 가르치는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저 정도라면 내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뭐 건방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늦은 나이에도 사실 뭐 젊진 않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이 뭐 얼굴이 잘났냐, 혹은 뭐 내세울 뭐가 있냐,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바리톤 테너 이런 뭐 내지는 뭐 이런 간판 있냐? 간판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뭘 가지고 어필을 하겠느냐. 그래서 실력이 있다. 그랬더니 실력 가지고 되냐.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내가 노래 이제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 나서게 된 거예요.
예, 이제